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3%대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이 점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0.17%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0.92% 빠지면서 S&P 500이 5천선을 내어주었어요. 자, 어제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서 휴장을 한 미국 증시는요. 이날 이렇다 할 매크로 재료가 호재가 부족했습니다. 그간 S&P 500도 5천선을 넘었었고 나스닥도 16,000선을 한번 찍기도 했어요. 고점 부담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아주 큰 매크로 이슈가 있죠. 수요일 장이 마감되고 나면은 엔비디아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금일 4%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시장의 하락을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나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가 향후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PPI 지수도 높게 나왔었죠. 1월에 발표되었던 1월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모두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첫 시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월이었다가 5월로 늦춰졌었는데 이 5월도 6월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4.48% 빠지면서요. 전반적으로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월마트가 좀 탁월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 방어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우가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저번 주에 200불을 한번 찍었지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예상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지속해서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고 두 번째는 올해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746불까지도 찍었는데요. 500불대 이 박스권을 넘어서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일단은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쉬어갈 필요가 있고 최근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 또는 횡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내일 탁월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 급하게 올라온 만큼 충분히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확률 좀 내려가고 있어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민감한 전기차 주식들이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 3월 20일 FOMC 회의는 금리 인하 확률이 8.5%밖에 안 되고 동결 확률이 91.5%로서 동결이 확실시해 보이고요. 5월 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는 44.7%였는데 32.3%로 좀 떨어졌어요. 현재는 6월달이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53.8%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6월달이라도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올해 많게는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테슬라도 3.1% 정도 빠졌어요. 오늘 장중에 189불도 찍긴 했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193.7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최근에 175불을 찍고 이렇게 일어선 테슬라 주가인데요. 오늘 밑꼬리를 단 걸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200불대 이하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모아갈 법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3%대 빠진 이후에는 중국 로컬 판매량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자, 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한 2월 15일까지는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많이 쉰 중국 분들은 15일 그러니까 2주 이상 쉬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일 기간에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판매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고향 찾아가기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쁜데 차를 많이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량이 좀 많이 빠졌어요. 2월달 5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5,700대, 12일부터 18일까지는 2,60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2024년 1분기 그래프는 이 보라색 그래프인데 이렇게 U자형으로 푹 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4분기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고요. 역시나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전년 동기는 이 녹색 막대입니다. 녹색 차트도 이렇게 춘절 기간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보다도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아무래도 3%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지만 최근 3년간 누계 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2023년보다는 높은 추세입니다. 이 빨간색 막대가 2024년인데요. 전년보다는 그래도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주차인데 2022년, 2023년보다 높은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자, 하지만 분기 누계로 비교를 했을 때는 최근 이렇게 이 3개 분기보다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뭐 5주차, 6주차, 7주차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 누계도 이렇게 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1분기보다는 이 녹색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났으니까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중국 내수 판매량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2024년 주차별 판매량은 이 빨간색 막대인데 4주차, 5주차에는 판매량이 좋았어요. 근데 2월 초순과 중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춘절 연휴 기간 동안 6주차, 7주차가 되겠는데 2023년보다도 낮은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실제 확실히 쉬어버린 테슬라인데 3월 말로 갈수록 이 2023년 주황색 막대보다 더 높은 빨간색 막대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지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3%대 빠지면서 나쁜 소식만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어제 방송에서 FSD 베타 12 버전이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배포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어드님 말씀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분들, 테슬라 인플루언서죠. 그분들에게 일단은 배포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에 따르면 자,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어느 정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홀말스 카달로그님에 따르면 Congratulations 테슬라 AI 팀 FSD 베타 12 is rolling out at long last. 자, 드디어 FSD 베타 12가 와이드 릴리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AI 팀에게 축하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보시면 마크 빅스비라는 분이 I'm just a nobody customer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평범한 테슬라 오너라는 거죠. 인플루언서도 아닌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FSD 베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It's happening 이라고 적혀 있죠. 드디어 시작됐다 이제. FSD 베타 받는 거 12 받는 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소연 메리님이 테슬라 FSD 베타 버전 12가 더 많은 사람에게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의 넘어서 이제는 일반 고객 중 테슬라 고객 중에 0.5에서 2%까지 배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반응이 중요하겠죠. 좋은 반응이 있어야지 이게 입소문 효과가 나면서 다른 테슬라 오너에게도 배포가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퍼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응들을 보니까 이제 뭐 유턴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FSD 버전 12 can make U-turns란 말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so far mostly positive란 말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The overall sentiment of feels human-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처럼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Notably better than 11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버전 11보다는 전반적으로 훨씬 낫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해요.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리뷰와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테슬라 스코프님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올해 안에 뭔가 특이점이 일어나기를 바라해 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올해 최대 호재가 이 FSD 버전 12가 될 수 있고요.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챗GPT 모먼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엔비디아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던 게 챗GPT, 즉 생성형 AI로부터 출발했는데요. 리얼월드 AI의 출발은 이 FSD 버전 12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올해 안에는 뭔가 뭔 일이 일어나서요.
내년부터 나올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은 일단 중국에도 와이드 릴리즈를 올해 안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중국에 와이드 릴리즈 된다, FSD 베타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포드와 GM 같은 회사가 테슬라 충전 방식을 도입을 해서 테슬라 주가가 껑충껑충 뛰어 올랐듯이 그러한 상황이 올해 내에도 연출이 될 수도 있을지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FSD 관련 또 다른 뉴스로, 자, 현재는 미국에서만 FSD 월간 구독이 가능했습니다. 월 미국 돈 199불을 지불을 하면 FSD 베타를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캐나다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었어요. 이 구독 서비스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 캐나다에도 FSD 사용은 가능한데요. 자, 일시불로 지불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큰 금액을 거액을 지불한 다음에 살 수 있었는데, 활용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는 테슬라에도 월간 구독료를 지불을 하는 이 구독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라고 해요. 테슬라 캐나다 담당 부사장님 얘기에 따르면 그간 이러한 구독 서비스를 캐나다에 출시하는데 방해가 되는 법적인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다 모두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돈으로 199불이니까 캐나다 달러로 270불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독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FSD 서비스를 채택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는 테슬라 마진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FSD 버전 12의 안착과 함께 와이드 릴리즈와 함께 2024년에도 테슬라 주가 한번 300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락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뇌 손상, 그리고 사지가 마비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기술로서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뉴럴링크가 N1이라는 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해서 실제 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식을 받은 분이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상 소견이 안 나왔어요. 자, 이식받은 환자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실제 시연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칩을요, 뇌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한 일론 머스크 자회사의 발전 역시 테슬라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서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럴링크의 기술 발전은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좋은 헤일로 이펙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nominated for Nobel Peace Prize라고 되어 있죠.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X로 사명을 개명을 했고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 확고한 지지자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역시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줌으로써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 이퀄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명예와 그 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역시 좋은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S&P 500도 5천선을 넘어서면서 지금 고점 징후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좀 올랐죠. 주가와 이평선 간의 괴리가 이때만큼 좀 넓어졌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최고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 테크주, 미국 증시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좀 더 쉬어갈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들어요. 자, 하지만 세계적인 AI 기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르프 님에 따르면요, 현재 세계적으로 탑 50, 그러니까 50위 안에 드는 기술 회사가 그 기술 회사 중에 84%가 미국 회사라고 하는데요.
I would imagine it would be 95% in 5 years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뮤닉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있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년 후가 되면은 이 탑 50, 그러니까 세계 50위 안에 드는 테크 회사의 95%가 미국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도 미국 증시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댄 아이브스 님도 얘기를 했죠. AI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주식들 좀 떨어지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사서 모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